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월요일이고요.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8일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시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죠. 오늘 이제 지나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면 바로 평택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루를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이제 국회 연설을 하고 그리고 현충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교회나 절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헛소리를 하기만 해봐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도 이제 스님들 중에서 반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대한다는 반미 행사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경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계는 정치에는 전혀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정치에 관여하는 종교라면 바이블을 떠나서 또는 이제 불교계의 성전을 떠나서 그 성전과 바이블에 충실해야 되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한다라는, 특히 반미 행사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고민에 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은 이제 여당, 야당 이렇게 당을 갈라서 분명히 선을 긋고 가는데 막상 국회의원이 되면 국정을 돌봄에 있어서 물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결국은 그 논의를 하다가 이해관계가 득실관계가 서로 맞으면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함께 해서 이번에 탄핵 사건도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는 여당, 야당이 없다. 국민들만 여당, 야당이 있었다. 이거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국민들이 선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계에도 지금 불교나 기독교 할 거 없이 반미 감정에 함께 동참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정치 종교고, 정치 불교고, 정치 기독교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 뱃속이고,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지지한다라는 참된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의 박지원 님이죠. 그분이 오늘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박지원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행사에 국회의원들이 여당도 야당도 할 거 없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은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헛소리가 나올까봐 굉장히 예민하게 그 예민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예민한 건지 모르지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복잡해진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나오시게 되면 현 정부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또 번영하게 하고 융성하게 하고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제시하고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통틀어서 국회의원이니 지금 불교니 기독교니 국민들이니 지금 다들 일어나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박지원 그 국회의원이 아주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대단하신 분이죠. 굉장히 야비할 정도로 현실 직시를 하면서 그 이해관계에서 결코 물러섬이 없는 박지원 그 정치 구단에 대한 이야기는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 정치 구단 박지원님이 한 얘기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실형으로 몰고 간다면 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실형, 박근혜 대통령을 죄가 있다라고 실형으로 몰고 가기엔 엄청난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뭐 큰 예로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죽기를 각오하고 구치소에서 그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결행하고 있고 또 만약에 단식을 해서까지 그 피의자 권리를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겠다 하면은 굉장한 국민들의 그 여론이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 것이다. 그 박지원 구단이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실형으로 몰고 간다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를 했어요. 또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거부한 거죠. 골석 재판이라고 해요. 골석 재판. 피의자가 없이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판에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피의자가 없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재판은 옛날에 그 삼김 시대 때하고 같아요. 김대중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두환과 노무현을 무죄 석방해준다. 근데 이제 딜한 거죠, 딜. 죄가 없다고 석방을 해줄 테니 죄가 있었다고 집어 넣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딜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한꺼번에 그렇게 감옥에 넣었을 때 그 딜했던 그 장면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에 응할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유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속상하다. 유해가 신발 보고 구두 집어던지고 화장 안 하고 이쁜 척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인기로 최고위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여자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홍준표님한테 출당 발표를 하니까 자꾸로 입을 쳐 닫고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홍준표님이 칭찬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전까지 말한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자꾸로 입을 닫고 말을 안 한 오늘이 가장 잘한 것이다. 최고위원은 왜 합니까? 야당의 그 어떤 의결 사항이나
문제들을 국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들추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의 책임자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를 딱 맞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류여해한테 가장 크게 오늘 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다. 이제 진짜 홍준표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신으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 대권에 투표를 했던 이 손가락을 이 자꾸로 닦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을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드렸던 얘기처럼 박지원 대표님이 박지원 의원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형을 시킨다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사항을 참 복잡해요. 그냥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그 김대중 때처럼 전두환 노무현을 한꺼번에 쳐 넣어서 딜을 한 거죠. 무죄 석방이라고. 그러면 그 쳐 넣었던 그 김대중 정부를 문제 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석방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구치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더러운 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고 그래서 류여해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말한 류여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큰 그릇이십니다. 그릇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김대중 정권하고 딜을 하고 무죄 석방으로 나왔던 그런 작금의 옛날의 일들을 도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단돈 1원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만 했어요. 일만 해서 그 업적이나 기록이 말도 못합니다. 그건 제가 A4 용지 4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업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그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앞에서도 다루었고 또 훗날 다룰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형으로 몰고 간다면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는데 지금 그 절이나 또 그 기독교에서 그 반대 그 내용을 보면은요. 걔네들 어린애들을 시켜서 선동하는 건데 걔네들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반대 시위를 한다면 그 나이와 또 얼굴과 내용을 정확히 드러내서 왜 이것이 반대하는지, 왜 반미 운동을 하는지를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소리만 박박 지르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 반대 서명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얘네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남한에 띄우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미국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더라도 한반도에서 죽지 미국에선 죽지 않을 것이라
듣고 소름 돋는 막말을 뱉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당신에게 동아시아의 끄트머리 유색 인종의 나라인 한국을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 당신에게 우리는 모멸감을 느낀다. 전쟁을 조장하는 듯한 당신의 방문을 반대한다. 국빈 대접은 당치도 않다. 민의의 정당 국회에는 발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 전쟁 위기 조장과 한국인을 멸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이렇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뭐든지 다 가장하에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하에. 그런데 이렇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반대 시위를 하게 하면 얼굴을 보여주고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설득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면서. 이러다 보니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안보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과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예요. 촛불의 세력들은 점점 수가 줄고 정말 약해져 가는데 태극기의 세력은 그냥 자발적으로들 다 나와요. 근데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크고 강하고 그 다음에 굳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더는 박지원 의원 말단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실형으로 몰고 가서 감옥에 계속 가둬두려고 하는 그 작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참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본인이 혼자서 자신이 혼자 다 책임진다고 하면서 최고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이게 무슨 왕권입니까? 근데 이제 박지원 씨는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8명이 김무성 하고 8명이 그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다고. 먼저 들어간다고. 20여 명 남은 바른정당인 중에서 8명이 들어가니까 한 12명 정도가 바른정당이 남았겠네요. 이 바른정당은 또 국민의의당하고 합친다 그러는데 국민의의당은 바른정당의 진위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국회의원들 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많은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국민이 받아야 될 권리와 보상과 혜택을 소수 국회의원들이 다 받으면서도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본이 뭐고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의 정신만 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사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을 보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사람이 당의 소속도 잘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당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렇게 업적을 많이 쌓고 일만 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일으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 13위 반석에 올려놓고
국민의료보험공단을 4년 임기 동안 30조 6천억을 쌓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업적, 국민들의 노후와 또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의 미래와 이런 모든 것을 국가적으로, 복지적으로 그 준비했던 업적이 있는 실제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성숙하고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알아봐 달라 이랬다면 제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들 다수가 너무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실제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개 돼지로 앓은 정부가 있었다면 정말 국민들은 개 돼지였습니다.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고 노력한 바탕 위에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바로보기를 하자는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참 복잡하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헛소리를 하기만 해봐라. 이런 류의 종교인들이 있었다면 참으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영원히 국민들 가슴속에 민주주의가 뿌리 박힌 그런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